박정수 여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10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마강숙의 얼굴 앞으로 밀었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고요한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재벌가 안주인의 차가운 위압감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한서방이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우리끼리 솔직하게 본론만 이야기하죠. 박정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시선은 마강숙의 자존심을 관통하여 심장까지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나는 마강숙 씨가 싫지 않아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시동생 넷을 건사하고 술도가를 일으켜 세운 거 보통 여자는 못할 일이죠. 칭찬으로 시작된 말은 그러나 곧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당신의 그 처절한 삶과 복잡한 가족관계는 내 사위와 내 손주들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큰 짐이에요. LX그룹에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야. 당신 뒤에 따라붙는 그 흉흉한 소문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동생이라는 폭탄들. 내가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당신을 내 식구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마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정수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테이블 위에 수표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 돈 받아요. 당신이 평생 술을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야. 이 돈 받고 내 사위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줘요. 이건 부탁이 아니야. 내 손주들을 위한 나의 경고예요. 그 폭탄 같은 만남이 있기 며칠 전 독수리 술도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오강수는 자신이 장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자신을 키워준 형제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한동석에게 약점을 잡힌 채 살아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젊은 시절의 장미애가 나타났다. 차가운 눈으로 술도가의 주인이 된 한동석도 보였다. 쇠망치를 휘두르던 흥수 형의 모습도 뒤섞여 나타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술도가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끝에서 장미애가 누워있는 병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독고타기 물수건을 들고 나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아내를 간병하는 무력한 남편만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강수의 마음속에서는 증오와 연민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저 사람이 내 어머니의 남편.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둘째 오천수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처 강소영과의 두 번째 이혼 확인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번에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아 이혼이 마무리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의 불안한 모습을 지켜보던 편의점 사장 문미수는 조심스럽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하지만 천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기일을 하루 앞둔 날 밤 강소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미국이 아닌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여보, 나 한국 왔어. 우리 이혼 그냥은 못 해주겠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술도가 팔아서 챙긴 돈 그거 절반 떼어주면 생각해볼게.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면 당신이 그동안 고시원 골방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살았다는 사실, 당신이 요즘 만나고 있다는 그 편의점 여자한테 전부 다 알려줄 생각이야. 천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자신의 가장 비참한 약점을 잡힌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한동석은 마강숙과 장모 박정수 여사를 위해 최고급 호텔의 한 식당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어떻게든 장모의 마음을 돌려 광숙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식사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동석은 광숙을 향한 자신의 진심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분히 설명했다. 박정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듣고만 있었다. 바로 그때 동석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박정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광숙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과 함께 훨씬 더 잔인한 협박을 덧붙였다. 만약 당신이 이 돈을 받고도 내 사위 곁을 맴돈다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술도가 내가 가진 법무팀과 자금력으로 망하게 하는 거 1도 아니야. 당신 시동생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업계에서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게 할 수도 있어. 한서방이 당신 가족을 한 번 구했지?
나는 그 구원을 지옥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선택해. 당신의 그 하찮은 사랑 노름 때문에 당신의 가여운 가족들을 전부 사지로 내몰 텐가. 마광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자신의 사랑이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형 선고였다. 그때 통화를 마친 한동석이 밝은 얼굴로 자리로 돌아왔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10억 원짜리 수표가 놓여 있었다. 마강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장모 박정수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아무 일도. 우리 광숙 씨와 여자들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나눴다네. 그렇지, 얘야. 마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는 사랑하는 한동석과 가족의 생사를 담보로 한 10억짜리 수표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박정수 여사의 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이 서려 있었다. 마강숙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앞에 놓인 10억짜리 수표와 내 가족을 전부 사지로 내몰겠다는 잔인한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한동석의 눈빛이 이제는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마강숙은 현기증이 나는 척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다.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네요. 먼저 일어나 봐도 될까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해서 진짜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의 수표를 박정수 쪽으로 밀어냈다. 그건 거절의 의미이자 당신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광숙 씨, 괜찮소? 한동석이 걱정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박정수는 어머 얘야. 안색이 안 좋다 했더니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나 보네. 어서 들어가서 쉬게. 라며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사람처럼 연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마광숙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그녀는 승리를 읽었던 것이다. 한동석은 광숙을 부축해 레스토랑을 나섰다. 호텔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장모님과 무슨 이야기했소? 아까 테이블 위에 있던 건 수표 아니었소?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마광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화살은 고스란히 독수리 형제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냥 명함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요새 술도가 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동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렸다. 한동석의 도움으로 새로 마련한 거처에 도착한 마강숙은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요한 집안에서 박정수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업계에서 2번 다시 발 못 붙이게 할 수도 있어. 선택해. 당신의 사랑 때문에 가여운 가족들을 전부 사지로 내몰 텐가.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시동생들의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펀드 매니저에서 잘린 뒤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며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둘째 오천수. 그의 약점을 박정수가 알게 된다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춤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티며 이제 막 토스트 가게로 재기를 꿈꾸는 셋째 오홍수. 그의 작은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 또한 너무나 쉬운 일일 터.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지만 싱글데디라는 치명적인 비밀을 안고 있는 넷째 오범수. 박정수의 힘이라면 그의 교수직을 위태롭게 하는 것 또한 가능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의 뿌리를 찾고 혼란스러워하는 막내 오강수까지. 그들은 모두 그녀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다. 죽은 남편 오장수가 남긴 유산이자 그녀 삶의 이유였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사랑이 그들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녀는 흐느끼며 결심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오천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전처 강소연의 협박 전화 이후 그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소득이 없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동생 흥수를 찾아갔다. 흥수야, 형이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하지만 토스트 가게 운영도 벅찼던 흥수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형,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다 같이 죽게 생겼는데 가게에 돈이 어디 있어.
형의 비참한 부탁과 자신의 팍팍한 현실에 두 형제는 결국 언성을 높이며 크게 다투고 말았다. 천수는 텅 빈 주머니와 함께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돌렸다. 독수리 형제들의 연대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동석은 밤새 뒤척였다. 마강숙의 거짓말과 장모의 싸늘한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장 믿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어제 저녁 7시 LX 호텔 수라룸에서 있었던 박정수 여사와 마강숙 씨의 독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오고 간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CCTV든 뭐든 동원해서 샅샅이 알아봐. 내 장모님께서 설치해둔 보안팀보다 한 발 빨라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이제 그는 자신의 어머니 같은 장모와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강숙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며칠 동안 한동석의 전화를 피하거나 짧고 차가운 메시지로만 답했다. 애가 탄 동석이 결국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의 앞에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마강숙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마강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동석 씨,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역시 우리는 안 되겠어요. 당신과 나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고 당신도 불행해질 거야. 당신 장모님 말씀이 전부 다 맞아요. 난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그녀는 박정수의 협박을 마치 스스로 깨달은 진실인 것처럼 꾸며냈다. 자신을 일부러 자격 없는 여자로 격화시켜 그가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러나 한동석은 바보가 아니었다. 거짓말. 그의 목소리가 낮게 읊조렸다. 지금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그날 장모님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말해. 당장. 아니에요. 이건 내 진심이에요. 제발 이제 나 좀 내버려둬요. 마강숙은 울부짖으며 문을 닫아버렸다.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안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다른 한 사람은 밖에서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주먹을 꽉 쥐었다. 한동석은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좋아. 당신이 말 못한다면 내가 직접 알아내지. 그는 차에 올라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야. 조사 시작됐나? 좋아. 모든 걸 알아내. 빠짐없이. 마강숙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이별선언은 오히려 한동석의 잠자던 야수를 깨우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제 진실을 파헤치려는 남자와 진실을 숨겨야만 하는 여자의 가장 슬픈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